안녕하십니까. 직접 민주주의 뉴스 주민자치 활동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국장님을 모셨습니다. 김현정 사무국장님은 오랜 시간 동안 환경운동을 해오신 분이신데요. 주민자치와 관련된 인터뷰에서 환경운동 활동가님을 모시니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아함을 좀 확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는 자원순환운동에서 전국 모범을 보이고 있는 지역인데 특히 그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은 2020년 분리배출 모범시설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남시 분리배출운동의 선두에서는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있는데 우리 김현정 사무국장님 모시고 성남시 자원순환 가게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이제 우리 독자님들을 위해서 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정입니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환경 파트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역이 더워지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시민 실천의 이런 활동들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 실천 활동을 같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특히나 더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시의 자원순환 가게가 분리배출 운동의 모범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환경부 장관 표창도 받으셨고 저희가 받은 건 아니고 성남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두에 서서 같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런 자원순환 가게를 선보이게 되신 배경, 과정 이게 좀 궁금합니다. 환경운동 파트에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들이 시민들한테 체감이 되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정말 기후변화가 있는 거야? 이건 그냥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의 사이클 속에 들어있는 건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한 10년 전부터 이제 기후변화는 정말 있는 거야. 이거는 사람의 이 생활에 따른 이제 지구의 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라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이제 믿어가게 되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체감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쨌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어 오고 있고 그리고 뭐 최근 한 5년 사이에는 우리도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이건 기후변화 때문이야 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전염병이 실제 지구상에 이렇게 크게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인류의 문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는 이런 위기감을 느끼게 했잖아요. 이제 그 영역에서 이제 저희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구의 이 온난화와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가 주요한 포인트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영역에서 되게 큰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연을 보존하는 것, 기후변화를 막아내는 가장 큰 축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연을 막아내는 그러니까 자연을 보존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의 영역에 있어서 이것들 저지시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소비를 어떻게 억제시킬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핵심적으로 가는데요. 이제 저희 성남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서울의 위성도시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실제로 서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도시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성남이 분당이라는 이제 신도시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8년 사이에요. 그 연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올랐어요. 굉장히 이거는 드라마틱한 변화인 거거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18세기 이후부터 시작해서 산업혁명이 되어 오면서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가 1.5도를 지금 오르면은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몇백 년의 이 평균 온도를 성남 같은 경우는 뭐 한 5년 만에 이거를
돌파를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도시 안에서도 이제 그러면 도시가 더워지는 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이제 그 영역에서 그러면 일단은 탄소가 계속 생겨나는 것들을 막아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5년 파리 이제 협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각 나라들이 탄소를 적게 배출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의 목표량을 정하고 그것을 그 목표에 맞춰서 감축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들보다는 조금 빨리 그 부분에 있어서 움직였다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파리 협정이 있고 나서 이제 그 해부터 2015년부터 사실 모든 지자체에 탄소 배출 허용량이라는 걸 정부가 지자체로 내려요. 그러면서 각 지자체가 탄소량을, 그러니까 시민들이 배출하는 이 탄소량을 관리를 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 배출량 이상을 배출하게 되면은 탄소를 다른 곳에서 사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예산으로 이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좀 걱정을 하면서 저희가 우리 도시 안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곳들은 어느 영역들이야 도대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가 저희한테 이제 계속 주고 있는 자료는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탄소 배출 허용량의 영역에서 탄소를 관리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동차를 타거나 물건을 사거나 이런 것들을 이미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영역에서의 탄소와 관련된 예산들, 아니면 돈들을 그 물건에 다 집어넣은 상황이죠. 이걸 우리가 간접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소비 형태로 다 넣어놨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기업이 이것들을 감당을 했지만 이제 시민들이 그것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내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들을 쓰고 나서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버리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시민한테 이제 이게 할당된 탄소인 거예요. 이걸 버리면서 이제 또 탄소들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이 탄소는 누가 관리하게끔 지금 정부가 만들어놨냐면 지자체가 관리를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이 탄소를 관리하는 영역은 소각장, 그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장, 정수장, 매립장 뭐 이런 곳들에 이 탄소량이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6년부터 성남시에 이제 계속 자료를 요청하면서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그리고 소위 말하면 탄소를 그러면은 가장 시급하게 줄여내야 되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남시가 이제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은 저희 성남시 전체의 탄소 배출 허용량에서의 이제 관리해야 되는 영역의 60%를 해당되는 지점이 소각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태우면서 나오는 탄소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 단체의 입장에서는 그럼 그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초점을 잡아야 되는 영역은 어디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소각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각장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면 쓰레기 소각을 줄여야겠네요. 그래야지 탄소가 적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이제 원래 저희 단체는 사실은 이 자원순환과 관련돼서 이렇게 열심히 막 활동을 하던 단체는 아니었어요. 보통 이제 뭐 이런 자연 보존과 그 다음에 이제 뭐 국토 개발과 뭐 이런 것들이 보통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지역은 성남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현안들이 그러니까 전국이 가지고 있는 현안들과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러면 쓰레기 소각 문제를 잡겠다. 그리고 그 소각의 영역에서 그러면은 쓰레기 소각량을 줄이는데 포커싱을 둘 거고, 근데 그 소각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핵심은 결국은요 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시민들한테 쓰레기 소각량을 아무리 줄이라고 얘기를 해도 시민이 실제적으로 그걸 실천하지 않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시민들이 소각량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럼 핵심은 뭐가 돼야 될까라고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의 영역에서 나온 게 뭐냐 그러면 일반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가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들, 쓰레기들을 재활용이 되게끔 여기서 빼내면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양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소각 쓰레기가 줄어든다라는 이 굉장히 간단한 논리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우리는 자원순환, 재활용의 영역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가자.
라고 이제 좀 이렇게 방향을 이제 정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6년에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면 뭐부터 하지? 왜냐면 자원순환의 영역에서 재활용, 재사용 뭐 이런 영역들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죠? 뭐 아나바다 모르는 사람 없고, 그리고 물건 나눠 주기, 뭐 일회용 사용 안 하기, 뭐 이런 것들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잘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포인트로 가야지 그러면 정말로 주민들이 움직일까? 라는 생각 한 포인트랑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시민단체의 캠페인성으로서 이것이 진행이 됐을 때 이게 그 효과가 정말 있을까? 탄소를 정말 양을 줄여내는데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이제 그 두 개의 이제 좀 고민 지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정말 탄소를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영역은요, 시민단체가 시민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행정이라는 정책이 움직여야만 이게 이 폭발적인 파급력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순환 정책 중에서 정책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아마도 시가 놓치고 있는 정책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은 있으나 실행이 잘 안 되는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남시가 하고 있는 이제 자원순환 정책들을 쭉 보면서 이제 시에다가 물었어요. 이 정책은 이렇게 보니까 실적이 별로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시민들이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이렇게 기분이 확 나쁜 거죠. 왜냐면 제가 아는 많은 시민들은 정말로 이렇게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이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제가 볼 땐 더 많은데, 행정은 너무나 쉽게 있잖아요. 시민들이 안 해요라고 그러면서 이걸 탁 이렇게 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정말로 시민들이 안 할까요? 그 정책에 너무나, 그러니까 시민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벽이 너무 높은 거 아닐까요? 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 환경운동연합이 가장 안 되는 것들 중에서 한번 뭐라도 그럼 된다는 걸 보여주겠다. 된다는 걸 보여줄 테니 우리가 된다는 것들을 정말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시는 우리의 정책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뭘 시작을 했었냐면요. 이제 그 환경부에서 보면은 시민들이 집에서 우유를 마시고 나면 우유팩을 모으는, 그러니까 그 종이팩을 모아오면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정책이 있어요. 이거는 환경부가 모든 지자체에다가 다 내렸어요. 그리고 이 화장지의 이 비용은요, 환경부가 다 내줘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럼 시민들은 안 하지? 왜냐? 그냥 내가 버릴 건데 이걸 조금만 신경을 써가지고 모아가지고 만일에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갖다 주면 화장지로 준다는데 왜 시민들은 안 하는 거지?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저희 단체 이제 회원들하고 자, 우리 우유팩을 모아가지고 한번 화장지로 교환하는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우리 먼저 해봅시다 라고 해서 이제 이걸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달 동안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저희 회원들이요 다 욕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정책은 그냥 그 환경부에서 내린 이 정책으로는 있잖아요, 절대 시민들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됐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유팩 그러니까 1리터짜리 우유 있잖아요. 그 1리터짜리 우유팩 35개를 모아야만 우리가 쓰는 그 화장실의 롤 화장지죠. 한 롤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들을 키우는 4인 가정에서 1리터짜리 우유를 하루에 매일매일 1리터를 마신다고 해도, 그리고 그거를 꼬박꼬박 한 달을 모은다고 해도 있잖아요, 화장지 한 롤을 못 받는 정책인 거예요. 그 정책은요, 그 누구도 따라가지 않죠.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것들을 이제 막 저희끼리 막 이걸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렇게는 아무도 안 하지, 누가 이걸 하겠어, 욕해 막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정책은 있는 것이고 이걸 보완해서 가는 게 새로운 정책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빠르지 않겠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 회원님들하고 그러면 우리 한번 주민 설문을 해보자. 이 정책이 정말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하지 않을 정책, 참여하지
안일 정책인 건지 참여할 정책인 거지. 그러면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이게 정책이 좀 이렇게 내려오면 시민들이 참여할지 뭐 이런 이제 것들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자원순환 가게 그리고 지금 저희가 페트병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올해 작년에 성과를 크게 거뒀는데요. 그거를 이제 가장 베이스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분당에 있는 청설마을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처음에 설문을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거기서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거는 이제 그 청설마을 안에 그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었는데 그 종합사회복지관에 관장님이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자원순환과 관련돼서 주민들하고 이런 것들을 소소히 해오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뭐 기름도 이렇게 식용유를 모아서 뭐 비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재활용과 관련된 것들을 좀 진행도 하고 그리고 매번 안아받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셨던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고민이 많고 그래서 한번 같이 이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했더니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문을 진행을 했더니 생각보다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몰랐다라고 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이 정책이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면은 참여할 의사가 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35개의 그러니까 1리터짜리 35개의 한 노릇 이거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제 뭐 이런 이제 설문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또 설문을 했어요. 그러면 우유팩 몇 놀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참여하시겠습니까?로 이제 다시 또 설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론 대답은 그렇죠. 적게 가져갔는데 화장실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막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최저선은 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던 게 청설마을 주민들하고 이제 이게 얘기가 됐던 게 1리터짜리 10롤이면 1리터짜리 10개면 그거를 한 논으로 바꿔준다 그러면은 나는 기꺼이 참여하겠다가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자원순환과 관련돼 가지고 공모 사업이 있는 곳들을 막 찾았어요. 왜냐 성남시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도 없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항상 이렇게 겪는 그 벽이 너무 두터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예산 확보해가지고 한번 시범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기 는 자원순환 마을이라는 이런 이제 이런 마을 단위에서 무언가를 이런 것도 시도해보고 싶은 이제 주민들이 있으면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곳이 이제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 자원순환 마을 그 공모 사업으로 이제 그 당시에 사업비 한 1,000만 원 받았나요? 그래서 이제 그 1,000만 원에서 일부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서 인건비와 나머지는 다 화장지를 사는 돈으로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해 저희가 이제 6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11월 정도까지 한 4달 정도 이제 이거를 이제 막 홍보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청설마을이라는 이 작은 단위에서 있잖아요. 저희가 1.5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데? 라고 이제 좀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보다 이제 그 온도를 조금만 이렇게 낮춰줬더니 금방 따라오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설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또 공모사업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진행한다면 여러분들은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100% 참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사업을 이제 공모사업이니까 어쨌든 11월 말에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그러니까 경기도 자원순환 마을에 실적 보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이걸 계속 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그러니까 꼭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와서 이걸 할 테니까 그러면은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경기도에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수량적인 이 실적을 쌓은 거거든요. 보통 자원순환의 영역에서 이런 이제 수치적으로 환경이라는 게 되게 있잖아요. 정량적으로 무언가를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보통 이제 환경 영역에서 실적을 낸다는 건 그게 됐다 안 됐다 이던가 아니면 뭐 몇 번 행사를 해서 몇 명이 참여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러니까는 뭐 몇 명이 참여를 했는데 뭐
뭐 몇 킬로를 뭐 모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결과를 내는 경우가 좀 드물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저희가 몇 주 진행을 했고 참가자는 몇 명이고 몇 톤을 모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경기도도 이거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이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 해에 그러면은 한 번 더 좀 진행을 해보지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예산을 주셨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4월 달에 이걸 딱 진행을 했는데 진행하는 첫날 이미 있잖아요. 600kg을 모았어요. 그 하루에. 그러니까 다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유팩을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를. 그래가지고는 정말 이게 시민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진짜 되는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해에 이제 그 청솔마을 그 안에서 물론 청솔마을에서만 모여지는 것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막 입소문을 타고 나간 거예요. 거기를 가면 그러니까 우유팩 10개에 화장지 한도를 줘. 근데 거기서 주는 화장지는 말이야 한살림에서 어쨌든 우유팩을 화장지로 재활용해가지고 이걸 만든 있잖아요. 그 화장지를 저희가 일부러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쓰여져 있어요. 이 화장지는 우유팩으로 화장지를 만들었습니다라고 딱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제 그 임팩트가 주민들한테 주는 임팩트가 클 것 같아서 이제 그걸 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입소문을 탄 거예요. 그 해에 저희가 그 청솔마을에서 8.6톤을 모았어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성남시 이제 이런 우유팩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탄소 배출 허용량 이런 것들을 이제 지자체가 관리하게 되면서 이런 자원순환 실적들도 이 탄소 배출 이 허용량에서 이제 발생하는 양을 감세하는 있잖아요. 그런 실적으로서 이게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가 조금 이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저희가 실적으로 이거를 우리 몇 톤 모았어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 이제 청솔마을에서 같이 한 주민분들하고 청솔복지관하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좀 회의를 했어요. 우리 이거 성남시 정책 제안을 내자. 우리가 지금 이제 성남시는 35개의 한도를 바꿔주는데 우리가 10개의 한도를 했더니 이렇게 많이 모여졌고 이거는 정책으로서 받아야 한다 지자체가. 시민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기에 그 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까지 못 갔던 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라도 이거는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시에 제안을 했어요. 이제 주민분들이 같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제안을 해서 성남시가 이걸 받았어요, 정책으로. 그럼 이제 받으면서 이제 시가 또 이제 주민이 이렇게 제안한다고 해서 그거를 시가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예산을 수반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0개의 한도를 주는 건 너무 예산이 클 수도 있으니 이걸 좀 조정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주민들하고 또 얘기를 했어요. 시에서 받기는 받는데 조정을 하자는데 조정을 할까요? 그랬더니 시민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로 만일에 그러니까 정말로 시가 이걸 정책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면 조정해볼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안 돼! 라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조정해보지? 라고 해서 이제 성남시랑 이걸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한 게 그러니까 15개, 1리터짜리 15개의 한도를 이제 이렇게 교환해주기로 이렇게 해서 2019년부터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됐어요. 2019년 그 해에 성남시,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시행하기 전에는 성남시가 우유팩이 1년에 모이는 성남시의 이제 뭐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성남시 전체 모여지는 게 한 25톤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저희 양도 이제 지자체로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저희 양들이 이렇게 쌓이고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성남시가 이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딱 시행을 시작을 했거든요. 2019년에 전체 성남시 전체 69톤이 모였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2020년에는요 110톤이 모였어요. 이게 이제 행정과 그러니까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같이 있잖아요. 잘 협의를 해서 이것들이 정책으로서 받아졌을 때 그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난 3년 전하고 작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3배 가까이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우유팩이 그렇게 이제 성공적인 자원순환 정책으로서 성남시에 이제 딱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그 우유팩으로 해서 작년에는 성남시가 그러니까 2019년에는요 경기도에서도 포상을 받고요. 이 우유팩 실적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더 이제 성남시가 좀 이제 힘을 얻은 거죠. 자원순환이 시민들하고 했더니 정말로 이게 좀 되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환경운동연합이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지역에서의 새로운 이제 이런 시민 실천들의 영역들을 끌어내는 게 저희의 목표고 그거를 계속 저희가 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2018년, 2019년이 되면서 그 사업은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시가 그냥 기존에 이렇게 시민들이 제안한 그 정책을 그냥 쭉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계속 이 양은 늘어날 거고 그래서 그래서 2019년에 좀 고민을 하게 됐죠. 우유팩은 일단 됐고 그러면 그 다음 뭘로 가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요. 2019년에 이제 그러면서 든 생각이 2018년부터 이제 비닐과 플라스틱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든 생각이 플라스틱도 우유팩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가지고 오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러니까 작은 보상이라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참여하겠는데? 라는 이제 좀 판단이 들더라고요. 왜냐 그 우유팩을 이렇게 해봤더니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은 뭐냐 그러면요. 내가 배출하는 많은 재활용품들이 그러니까 나는 정말 깨끗하게 배출을 하는데 시민의식이 그만큼 이렇게 잘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 거랑 섞이면서 결국은 내 것도 소각장으로 가잖아. 나의 노력이 이렇게 헛되이 가는 것에 있어가지고 나는 되게 고민이 많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나의 지금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막 열심히 했다가 어떤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또 뭐 이렇게 소각으로 갈 텐데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민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시민들의 정말 그런 어떠한 장소로 깨끗하게 가지고 오면 100% 우리가 리사이클링을 한다라는 있잖아요. 그러한 메시지를 주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뭔가를 하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마을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플라스틱과 비닐을 좀 이렇게 포커싱을 해서 이런 사업을 좀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시가 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해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괜찮습니다. 뭐 또 경기도에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가 이제 또 그런 사업을 또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이번에는요 장소를 좀 바꿔가지고요 이제 플라스틱과 비닐을 가지고 좀 이것들을 좀 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이번에도 공모사업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모사업을 이제 썼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좀 풀 수 없었던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러면 비닐과 플라스틱에 대해서 가지고 오는 것들, 그러니까 우유팩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환경부가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 이 이제 어쨌든 이 공모 사업에서 그러니까 화장지를 사서 이러한 것들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별로 부담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플라스틱하고 비닐을 가지고 오는 것에서 이제 보상을 해주려면 뭔가 물건을 사서 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의 이제 고민은 그런 거예요.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이 많이 되게끔 하는 영역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소비를 하면서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맞나?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제 그 영역에서 이제 이 공모사업비를 받아서 돈으로 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이 좀 컸어요. 그래서 이제 시랑 계속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예산을 좀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그럼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면 좋을까?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어떤 재활용 처리 기업이 자기들도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보고 싶었냐면은 이제 거기는 재활용품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재활용품을 이제 재활용이 되게끔 처리를 하는데 너무 지저분한 게 많으니까 자기들도 소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깨끗하게 들어오면 우리가 100%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거를 이렇게 공장에 넘기는데 깨끗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선별을 해야 되고 여기에 드는 이제 인건비라든가 비용들이 너무 크니 아예 그러면은 주민의 단계에 있는 이 배출 단계에서부터 깨끗하게 해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비용을 줄이고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기업이 이제 그런 이제 기업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냥 너무 타이밍이 잘 맞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은 우리가 그러니까 만일에 이걸 해가지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주민들한테 직접 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너무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이제 지역에 저희 이제 환경운동연합하고 이제 행정은 이미 이걸 같이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시민에게 이것들을 이제 보상하는 영역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행정이나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돈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없다 보니까 그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 직접 그럼 우리가 주겠다 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 주체가 모여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기업과 행정이 같이 손을 이제 바로잡고 가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말들이 많잖아요. 기업과 행정이 하면은 뭐 서로 뭐 유착이네 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심을 우리가 잡겠다. 시민들과의 만나는 접점도 우리가 잡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과 생겨나는 많은 민원들을 첫 번째 접수 창구는 시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 우리 환경운동연합이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중심을 잡고 이제 행정과 기업을 같이 이제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는 이제 그 중간자 역할을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 같은 경우도 이제 2019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신흥이동이라는 이제 곳을 아예 딱 그 사이트를 정해가지고 거기 주민들만 일단 이제 이 사업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모든 시민, 성남 모든 시민 이렇게 딱 열어놓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됐을 때도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크게 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살짝 걱정이 되고, 또 사실 안 될 거에 대한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성남의 이제 신흥이동이라는 건 좀 특별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동네 전체가 지금 재개발하고 그다음에 민간 개발하고 막 이런 것들이 묶여 있으면서 딱 그 일부 900세대 정도만 단독주택으로 남아 있고요. 다른 곳들은 다 이렇게 개발이 되는 곳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900세대가 있는 그 이제 지역의 주민들도 이제 살짝 걱정인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재개발이 되거나 이런 이제 민간들이 어쨌든 아파트를 이렇게 짓고 나면은 자기들 딱 이 900세대가 있는 이 공간만 너무 소외되거나 낙후되거나 그런 느낌을 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그 주민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일단 우리 동네를 좀 더 깨끗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좀 살아있는 그런 느낌의 마을로 미리 좀 만들어,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끼리의 어떤 문화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이게 이제 뭐 우리 이 단독주택 세대의 공동화도 좀 적어질 것이고 그러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좀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900세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사이트를 작게 잡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원순환 가게를 처음에는 신은이 마을 광산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900세, 그러니까 이 자원순환 가게, 그러니까 신은이 마을 광산 그 당시에 그곳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민들이 깨끗하게 플라스틱이나 비닐, 아니 그러니까 그 재활용품들을 깨끗하게 해서 가지고 오면 돈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개인들의, 그러니까 개인정보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현금으로 계좌로 돈을 넣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안이 서 있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유가 보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는 그랬거든요. 일단은 현금으로 보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했던 게 철저한 멤버십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참가 신청서를 받고, 그러니까 신흥 이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이 마을 광산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그 마을 참가 신청서를 받고요. 그 멤버들에 한해서만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원순환 가게를 하는데 뭐 지역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자기가 뭐 캔 하나 이렇게 깨끗한 거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주면서 무게 재가지고는 유가 주세요.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이 마을 광산을 이용하실 주민들의 한해서만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좀 이제 틀을 정해놓고, 저희가 그 2019년에 이제 이것들을 하면서 6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진행을 했고, 그때 이제 그 900세대가 있는 거기에서 참가 신청 세대가 200세대였어요. 그리고 그때 모여진 게 약 5톤 가까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도 이제 저희가 이거 되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성남시 전체로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 다양한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 플라스틱 문제가 되면서 플라스틱의 영역에서
플라스틱이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고 배출되는 것들이 이제 소각이 되는 것이 되게 많고, 플라스틱은 열량이 높기 때문에 소각장에서도요, 이 소각장 부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소각량을 줄이고, 그리고 탄소 배출에 탄소 배출에 기여하는 물질들의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 1kg를 소각장에서 태우는 거랑요, 플라스틱 1kg를 소각장에서 태우는 게 탄소량이요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그러니까 나무 1kg를 태웠을 때 탄소가 10이 발생한다라고 하잖아요. 플라스틱을 1kg 태우잖아요. 탄소 90이 나와요. 9배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으로서,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양으로서 이걸 할 것이 아니라 탄소의 이 영향을 많이 기여하는 그곳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플라스틱, 비닐 뭐 이런 뉴스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더 시민들한테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반 쓰레기에, 그러니까 일반 그 종량제 봉투 안에 넣는 그 쓰레기에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종량제 봉투 안에 넣는 비닐과 플라스틱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류는 관리를 잘 하셔서 재활용이 되게끔 하시는 게 지구를 위하는 길이고, 우리 도시를 시원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러한 이제 핵심적인 좀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계속 이제 이것들을 좀 확대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영역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2019년에 이제 시랑 이제 이거를 협의해서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되겠다, 확대를 해보자라고 이제 결정을 한 게 2020년 이제 2019년 12월 달에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확대하는 영역에 있어가지고 신흥이 마을광산이라는 이름은 이제 이 이름으로는 갈 수 없다. 그러니까 확대를 하려고 하면 다른 네이밍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그 이름을 뭘로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고, 그러면서 나온 이름이 성남 자원순환 가게 RE100, 리사이클링 100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되고요. 리사이클링 100이 이제 시민들한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성남 자원순환 가게로 가지고 오시는 모든 재활용품은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1%도 없습니다. 100% 다 리사이클링이 됩니다. 라는 이제 그 신뢰를 2020년에 굉장히 잘 쌓은 거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 가게는 계속 운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모여진 게 꽤 많이 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거점이 작년에 7개까지 늘어났고요. 그래서 자원순환 가게가 처음에 이제 신흥동 1개에서 시작을 했다가 작년 1월에 이제 신흥동 1개 오픈했다가 작년 연말에는 7개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성남시가 10개, 아니 올해는 10개, 내년까지 2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이제 가지고 있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시민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그 소각 쓰레기를 줄이는데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니까 우리는 동마다 하나씩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성남시는 지금 50개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계속 이제 50개 동에 다 하나씩은 다 넣자, 뭐 이런 이제 50개 동에 다 넣고자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게 생활 밀착형이잖아요. 내가 배출하는 곳 가까이에 있어야지 오기가 편한 거거든요. 만일에 그걸 배출하기 위해서 이거를 실어가지고 차를 움직여서 하면 결국은 배출되는 탄소가 소각장에서 안 나왔지만 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생활 밀착형으로 가야 되고, 내가 걸어서 그곳에 이것들을 이제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마을에 제대로 좀 정착이 됐습니까를 묻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저희가 2019년에 이제 이제 신흥이 마을광산을 했을 때 저희의 이제 핵심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 그러면, 자원순환 가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관리할 인력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를 환경단체 활동가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행정이 있잖아요. 기간제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이런 공공근로? 이런 사람들을 쓸 수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닥 그렇게 크게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게, 그러면은 이 자원순환 마을 활동가를 양성을 하자.
그래서 마을마다 자원순환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계속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양성된 사람들이 그 마을, 그러니까 자원순환 가게, 이제 저희가 자원순환 가게 신흥이 아리백, 모란 아리백, 뭐 금광동 아리백,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동네 이름 붙여서 아리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교육을 받고 그곳을 운영하는 형태로, 그래서 운영의 주체가 되게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가장 잘 자리 잡은 곳이 신흥이 아리백이에요. 신흥 이동 아리백인데, 이제 거기는 사실은 주민교육까지도 진행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7개까지 확대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민교육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온라인 교육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도 있잖아요. 이 비대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영상으로 움직이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확대된 영역에 있어서는 마을 활동가들을 이제 배치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운영을 하는 영역에서 시가 기간제 분들을 좀 배치를 했거든요. 근데 마을 활동가들이 이것들을 진행하는 것과 기간제가 운영하는 곳들이 너무나 있잖아요. 차이가 큰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마을 활동가들이 움직이는 곳들은요, 마을 활동가가 있잖아요. 캠페이너고 홍보가고, 그리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추가적인 있잖아요. 홍보물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있잖아요. 우리가 뭐 현수막을 붙이거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간제 분들은 딱 그 시간에 딱 거기만 운영하는 형태가 되니까 마을 홍보가 안 돼. 왜냐면 그분들은 어쨌든 뭐 성남시 안에 거주하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시에다가 제안을 이제 했죠.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기간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거기에 배치하면 안 됩니다. 마을 활동가들을 양성을 해서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을 그 자원순환 가게에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것들을 하게끔 해야지 그 이제 파급력이 큽니다라는 이제 형태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올해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로나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난번 이제 12월 달에 코로나 2.5단계가 갔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자원순환 가게가,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하고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공공은 다 문을 닫았거든요. 그잖아요. 코로나 되면서. 근데 저희가 그랬어요. 시민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게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일단은 쭉 가자. 그 대신에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방역을 이렇게 2단계까지는 되게, 그러니까 온도도 재고 이렇게 공공에서 하는 것처럼 그걸 다 했어요. 근데 2.5단계가 되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단계가 되면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형태를 했냐면은 아예 이렇게 그 예약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2시에서 5시까지 하는데 뭐 2시에서부터 2시 15분까지 예약, 뭐 15분부터 30분까지 예약,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참여하는 세대들의 미리 예약을 받아서 딱 한 세대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것들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600세대가 저희 이제 신의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에 참여를 했는데, 뭐 저희 이제 그러한 것들을, 왜냐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요 이미 굉장히 시민훈련이 되게 잘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 여기를 참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거의 뭐 저희 활동가 준활동가 수준에 와 있어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이제 안내들을 해드릴 때 너무 잘 지키시는 거예요. 왜냐, 누군가가 문제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못하기 때문에. 네. 이러면서 이제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외부 이제 자기 동네에 이런 것들이 없는 곳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오세요. 우리 동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오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많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때는 있잖아요. 정책이 시민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말 참여할 만큼 그만큼 따라오지 못한 경우들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민관 협력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민관 협력이 정말 잘 됐을 때 정말 시민들이 있잖아요. 불편함 없이 이것들을 참여할 수 있는 그 꼼꼼한, 정말로 행정의 정책에는요, 빈틈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정책을 딱 만들어 놓고서는 올 사람은 오고 참여할 사람들은 하고 아니면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혜택을 찾아가지고 받으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 협력이 되어 있으면은 그 이제 이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진 그 영역에서의 빈틈들을 민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민의 영역에서 시민들이 정말로 혜택을 잘 받을 수 있게끔 그 공백들을 메워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자원순환 가게가 민관 기업의 이제 협력이 굉장히 잘 짜임새 있게 맞추어진 이제 하나의 이제 조직으로서 움직이고 있어서 이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단은 잘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이것들을 막 계속 진행을 하면서 어쨌든 시민들이 재활용품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100% 재활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재활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부 시민들은 이제 궁금하게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가지고 가서 재활용 처리 업체로 가져갔는데 그럼 얘들은 도대체 뭘로 재활용이 돼요를 묻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거는 이렇게 가고요, 이건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고요를 다 보여주기에는 사실은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재활용 처리 업체, 기업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 가는 있잖아요, 루트들을 다 보여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생각을 한 게 그러면 투명 페트병 하나만이라도 왜냐면 투명 페트병은 계속 이제 또 사회적 이슈가 됐었어요. 뭐 일본에서 100% 플라스틱 이제 페트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이걸 섬유로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만든다. 이게 말이 되냐? 우리나라에도 페트병이 넘쳐나는데 쓰레기를 수입해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도 넘쳐나는 그 쓰레기를 굳이 일본에서 100%를 다 수입해가지고 와서 그거를 재활용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왜 안 되는데? 뭐 이런 이제 퀘스천 마크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일본 페트병 수준 정도는 성남 자원순환 가게 그리고 성남 시민들의 힘으로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자원순환 가게에 오는 이 재활용품 진짜 깨끗하게 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하고 기업하고 또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만이라도 보여주자 시민들한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거 처리하는 기업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의 기업을 또 이제 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명 페트병을 모아가지고 그러면 투명 페트병을 깨끗하게 모아가지고 이걸 압축하고 해가지고는 이거를 섬유를 만들 수 있는 원료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플레이크를 만드는 공장 이제 사장님하고 또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모은 것들을 얼마만큼 모아드리면 공장을 한번 돌려서 우리 것만 플레이크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었더니 그런 거예요. 20톤을 모아주십시오. 한 번을 돌릴 수 20톤을 모아주면 한 번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할 때 플라스틱 20톤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정이랑 저희는 그 정말 깨끗한 페트병을 20톤을 모으려면 과연 우리가 올해 안에 이거 모을 수 있어? 이제 사실은 저희도 퀘스천 마크였어요. 저희도 이걸 할 때 퀘스천 마크였는데 그냥 이제 행정에 저희 이제 재활용 팀장님하고 저희가 일단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안 된다고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지금부터 될지 안 될지를 겁먹어서 안 해보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 그냥 한번 해보자. 일단은 질러보고 안 되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논의를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7월 1일부터 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우리 12월 달까지 20톤을 모아서 한 번은 보내보자가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양을 모으기 위해선 자원순환 가게로만 되는 거야? 라고 이제 했더니 그걸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공동주택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솔마을 뭐 몇 개 단지 뭐 이런 식으로는 좀 이렇게 섭외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투명 페트병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야만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유팩을 처음 시작했던 또 청솔마을을 갔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좀 힘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럼 일단 한번 해보죠. 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청솔마을 9개 단지 총 7,000세대를 섭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투명 페트병을 별도 지금 같은 경우 이미 환경부가 작년에 시행을 했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것보다 빨리 작년 7월 1일부터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 청솔마을에서. 그래서 이제 7월 1일부터 청솔마을하고 자원순환 가게가 페트병을 정말 그러니까 라벨 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딱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8주 만에 20톤을 모았어요. 그래서 8주 대박이죠. 저도 시민의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진행하면서 있잖아요. 정말 시민은 힘이 세구나라는 걸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그래서 20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 번 내보내고 그러고 이제 그것이 정말 이렇게 저희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좀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일본만큼의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플레이크를 만들어서 지금 저희 성남 시민들이 모은 페트병으로 지금 이제 벤처기업이 지금 가방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올 지금 1월 말이면은 이제 출시가 돼요. 출시가 돼서 이제 물품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런칭이 되는 이제 형태로 이게 뿌려졌거든요. 그러면서 성남시는 그래서 저희가 20톤을 2번 내보냈어요. 작년에. 그러면 도대체 왜 지금까지 안 된 거지? 환경부가 계속 안 된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이런 시험 사업을 했을 때 많은 지자체들에서 다 실패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제대로 가려고 하면 정책을 만들면서 그 아랫단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부가 이 정책을 만들면 지자체는 어떠한 것들을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지자체 안에서는 그럼 시민들은 어떻게 홍보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것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어떠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람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지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 정책을 그냥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그냥 또 하려고 하고 말라고 마세요. 그러니까 다 실패를 하는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조금 더 이제 시민들과 시민사회와 그리고 행정이 있잖아요. 좀 더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서로가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사업들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아니 어떡하지 이거 제가 질문해야 될 내용을 다 해주셔서 궁금한 거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워낙에 이야기를 꼼꼼하게 다 필요한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여기 서울 여기 강북구에 살고 있거든요. 네. 저도 몇 달 전에 그 페트병 담으려고 전용 비닐을 받았어요. 그래서 했는데 어떻게 수거를 해야 되는지도 전혀 없고 비닐만 이렇게 딱 우편물안인가 꽂아서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한두 번 하다가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냥 페트병 넣는 비닐로 그냥 내보냈거든요. 똑같은 재활용 쓰레기 봉투로.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여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사실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계속 이야기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들었는데 실제로 주민들에게 이걸 어떻게 꼼꼼히 이런 식으로 분리배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환경운동연합이 이제 전담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 그러니까 일단은
시민들은 어쨌든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면은, 그러니까 참여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참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행정이 그 역할을 있잖아요. 아주 꼼꼼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인력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이제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 시민의 참여를 그러니까 이렇게 세세히 챙길 만큼의 있잖아요. 여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민단체의 역할은, 그러니까 중간에서 행정이 제대로 이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기후변화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어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큰 제목들은 다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 큰 제목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할 거냐의 영역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그 꼼꼼한 정책들이,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제가 봤을 때 이 탄소 중립을 가려면 결국은 있잖아요. 시민들의 그러니까 참여를 기반으로 해야 하거든요. 근데 제목만 만들어 놓고 시민들한테까지 가는 이런 세세한 이제 단계들을 만들어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들은 뭐 독일이나 뭐 덴마크나 이런 곳들은 지금 탄소 중립이 뭐 어느 정도까지 갔고 뭐 그리고 사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너무 잘 되고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행정 안에서의 규칙들과 그리고 시민들이 해야 되는 목과 시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또 비용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어떠냐면 그 행정의 정책이 만들어지면 이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민간 협력의 영역들이 탄탄하게 좀 구성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는 있잖아요. 정말 실행이 잘 되게끔 그러니까 실행을 위한 것들의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에너지들을 좀 모아서 이것들을 갈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이런 이제 행정의 그 제목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 괴리 속에서 그럼 가장 문제가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 드는 생각은 우리가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안 시민사회의 이런 이제 역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행정 뭐 지자체라던가 아니면은 시나 도나 이런 곳들이 그러니까 이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려고 했을 때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손을 잡을 대상이 있잖아요. 사실 많지 않아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행정은 행정대로 가고 그리고 실제로 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역의 이런 이제 비영리 민간 단체들은 이제 시가 무언가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 함께 하기가 너무 여력이 없어져 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네트워크 상에서 만들어지고 조율된 것들이 시민 실천으로 이렇게 제한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민사회는 시민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어떤 캠페인들을 하고 홍보를 해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제 톱니바퀴처럼 잘 안 물리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면서 지금의 이러한 좀 시민은 시민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지역이잖아요.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너무 많은 것을 다 잘하려고 하기보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대한 있잖아요. 하나의 포커싱을 맞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성공시켜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시민과 그리고 행정과 잘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역량을 키워내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환경운동연합도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것들 자원순환 정책을 시행할 때 그러니까 이걸 진행하고자 했을 때 행정이 저희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데 활동가 겨우 2~3명 있는 시민단체가 아니면 1명 있는 시민단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저희를 좀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제안할 때 우리 해봤더니 안 됐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은 거라도 그러면 우리가 보여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우유팩이었고 그것들이 이제 실적을 어쨌든 결과들을 내어주면서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영역을 시민단체가 하는구나. 그리고 행정이 시민들과 소통할 때보다 시민단체가 시민들과 소통할 때 소통이 훨씬 더 원활하게 잘 되는구나. 저 힘은 뭐지 도대체? 그들도 아마 의아해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그 많은 공무원들과 기관제들과 공공근로를 해가지고 해도 안 되는 거를 조그마한 시민단체 활동가 한둘이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서로가 그러니까 신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것들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정말 시민들이 움직이더라라는 있잖아요. 그런 자기들의 이제 체득화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성남시의 이런 자원순환 정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전국 지금 최고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하면서 이제 어떤 걸 했냐면은 저희가 시민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뭐 이런 이제 기관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뭐 이런 걸 해봤더니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제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분리배출을 더 모르고 공무원들이 분리배출을 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성남시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공동주택도 하고 자원순환 가게하고 이 시민들하고도 이렇게 해봤지만 당신들이 제일 안 되더라. 그리고 공무원도 그럼 교육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시민들한테만 계속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공공에서도 뭐라도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남시가 작년부터 재작년 말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공공기관 쓰레기 실명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요. 이제 성남시청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각 부서에서도 이런 이제 재활용 이 폐기물을 버리는 곳과 일반 종량제를 버리는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무게제자. 그래서 무게재고 재활용 이거 다 해가지고 안 좋으면은 다시 돌려보내서 씻어서 오든가 아니면 종량제 봉투에 버리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가자라고 해가지고 성남시가 과감하게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그 부서에서 화요일하고 금요일만 이제 쓰레기를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시청에 집화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내려와요. 그러면은 종량제 봉투도 무게를 재요. 그리고 재활용품도 무게를 재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 큰 이제 현황판에다가 부서별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종량제 봉투, 그 다음에 그 재활용 양을 다 적게 해.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거를 있잖아요. 실적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재활용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다 찍어. 그리고 그 사진에다 부서명을 적어요. 그리고 그 부서들 같은 경우 보고를 시켜요. 그리고 잘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행정은 또 있잖아요. 좀 특징이 있어요. 잘한다고 하면 엄청 잘하세요. 못한다고 하면 엄청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처음에 전략은 그런 거예요. 잘하는 부서만 막 계속 띄워줘. 그러면 이제 위에서 이제 과장님이라던가 국장님들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우리 과는 왜 이름이 안 올라와?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밑에서 이제 딱 긴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남시 지금 재활용 그 이제 배출장 같은 경우에는 성남 그 공무원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이렇게 주스 그다음에 뭐 아침에 이렇게 풀무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뭐 녹즙 이런 거 오잖아요. 사실 그거는 안 씻으면 되게 더럽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거를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가지고 오는 그 공무원들을 헹궈서 오지 않으면은 우리 안 받아줄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내려오면은 처음에는 거기 이제 테이블 깔아놓고 있잖아요. 물 해가지고 거기서 헹구게 했어. 그랬더니
정말 있잖아요. 한 달도 안 걸려서요. 위에서 다 헹궈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 시청의 거기 이제 집화장 같은 경우 재활용품의 질이 엄청 좋아요. 거의 자원순환 가게의 한 70%에 달할 정도로 질이 엄청 좋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시청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인식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인식이 이게 커진 게 되게 좋아진 건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동호로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인사 발령이 돼서.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들도 이제는 이 분리배출 이제 분리배출의 통들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시청에서부터 훈련된 이제 분들이 나가시면서 어쨌든 이렇게 얘기도 하기 시작을 하고, 예전에는 우유팩을 자기들이 이것들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시민들이 가지고 오면 받아줘야 된다는 걸 모르는 공무원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공무원은 없어요. 뭐 이렇게까지 이제 갈 정도로 되게 많이, 그러니까 행정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갈 때, 그러니까 촘촘한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시민들이 하면 공무원들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것들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계속 그것들을 감시하고 당신들도 하셔야 된다라고, 시민들이 하는데 왜 당신들은 안 하냐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할 때만 이제 서로 이제 밸런스를 맞추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들을,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민사회의 이 영역들이 좀 계속 해줘야 되는 거고, 이 되게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원순환, 저희 이제 성남시 자원순환과에 있는 분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시민단체의 역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있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자원순환과가 이제 성남시청 쓰레기 실명제를 갈 때요, 자기들의 능력만으로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들 안에는 자기들의 체계, 뭐라 그러죠? 저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되게 잘 아는데, 당신들 이거 너무 못하잖아 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민단체가 와서 이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 사진들을 막 찍어가지고 올려주면서 된다 안 된다를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부서에서들도 얘기를 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찍어가지고 부서명 적어가지고 이거를 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누군가 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 내부 안에서도 조정하기가 더 쉬워진 그러한 이제 것들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그러니까 부서들 안에서도의 영향들이 있잖아요. 계속 커지는 그러한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모든 지자체가요, 청소, 그다음 폐기물 관련해서가 되게 이렇게 좀 소외된 좀 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되고, 환경부 장관상도 받고, 경기도 도지사상도 받고, 막 이러니까 있잖아요. 되게 핫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러한 부분들을 막 이제 자원순환 정책들을 막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시설이 놓고, 그러니까 뭐 선별장이나 뭐 소각장이나 이런 데에 있어가지고 되게 낙후됐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낙후됐기 때문에 막 이렇게 계속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은 있잖아요. 그냥 다들, 그러니까 그게 낙후됐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예산을 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낙후된 거죠. 근데 이제 막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시민들이 막 이렇게 선별장을 막 찾아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게 시민들한테 보여주기가 되게 민망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성남시 그러면 뭐 IT 도시일 것 같고, 스마트한 도시일 것 같고 막 이런데, 환경시설 뭐 이렇게 가면 되게 막 이렇게 민망한 상황이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이제 달라져야 돼. 그리고 우리도 개선해야 돼. 적어도 다른 지자체만큼 가야 되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작년에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스마트 그린 도시라는 이제 뭐 이런 공모 사업에 이제 성남시가 이제 그 자원순환 파트만 딱 해가지고 있잖아요. 공모를,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뭐 기업하고 저희하고 시가 같이 이제 정말로 이 자원순환과 관련된 이 체계를 정말로 스마트하게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탄소량을 줄이는 거에 완전 포커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각장을 어떻게 운영을 했을 때 소각 쓰레기를 줄이면서 탄소 배출을 적게
있게 하는 형태로 이걸 할 것인지, 선별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이거를 선별을 해야만 플라스틱을 최대한 많이 선별을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시민들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더 많이 이 분리를 시켜야만 탄소를 줄일 수 있는지를 있잖아요. 굉장히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성남시 그 쓰레기에서 나오는 탄소량의 10%를 줄이는 거, 하루에 10%예요. 하루에 10%를 줄이는 거를 이 이제 공모사업의 계획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2년짜리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정말로 저희가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 내용대로 다 이렇게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요. 자원순환의 영역에서 굉장한 아마, 어떻게 보면 결과물, 그러니까 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탄소를 매일 뭐 이렇게 뭐 몇 톤을 줄이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를 아마 전국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영역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던 공무원분들 되게 무기력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더럽다 그러면은 가서 치워주고, 막 이렇게 고질 민원들을 막 받아내고, 이렇게 되게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이제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뭐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그 부서가 지금 되게 핫해졌어요. 성남시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시민과 행정과 그리고 이 NGO들이 힘을 모았을 때 가지는 이 파급력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그러니까 저희 지금 성남에 있는 많은 분들은 체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몇 가지만 좀 네. 사소하지만 질문을 좀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동네마다 하나씩 자원순환 가게는 있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동네마다 있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교육하고 또 시민들이 실제로 그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 이제 함께 이끌어 나가는 이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 활동가 이런 분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역할을 우리 이제 환경운동연합이 직접 담당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 이런 마을 활동가 분들은 어떻게 좀 양성, 교육 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작년부터는 성남시 자원순환과가 자원순환 마을 활동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이 활동가를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요. 8회차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지금 이제 7개 저희가 거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활동가들의 사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지금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 마을 활동가는 올해도 60명을 양성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이제 마을 자원순환 활동가들을 양성시켜서 자원순환 가게도 운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이제 그 자원순환과 관련된 이 환경교육의 파트들을 이분들을 양성을 하고, 이분들을 계속 이제 능력을 키워서 뭐 학교라던가, 그러니까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한 이제 학교라던가 어린이집이라던가 이런 곳들을 계속 이제 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계속 이제 확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이제 이러한 목표들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요즘에 이제 마을 만들기, 뭐 마을 공동체 이런 이제 곳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 지역에도 이제 마을마다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계신 분들이 자원순환 가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요 굉장히 열심히 저희 이 활동가 교육에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뭐 자원봉사도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활동가로 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저희 고민은 이제 그런 마을 활동가, 이제 자원순환 활동가와 이제 마을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과 이런 분들을 어떻게 잘 이제 좀
조화롭게 이것들을 이제 매칭시켜서 같이 갈 것인가를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원래 이렇게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마을의 주민들과 이미 좀 밀착해서 이렇게 계신 분들이셔가지고요. 같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만들어가고 거기를 이제 안착시키는 지금 단계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만들어져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게 틀이 딱 그 마을 안에서 잡히면 제가 볼 때는 마을 단위의 사업들로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그냥 이거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것들을 마을이 책임지고 그냥 운영을 하는 형태로 가도 괜찮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표는 그거죠. 마을 공동체가 마을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모여진 이제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지금은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현금 보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카페 이제 두 가지를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 카페로 다 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모아진 재활용품들로 지역 화폐로 보상을 받고 지역 화폐로 지역에서 이것들이 쓰여질 수 있게끔 이런 이제 구조가 지금 저희가 그리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 그리고 거기 이제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에서 뭐 활동하는 활동가의 영역은 사실 시에서 모든 이렇게 인건비들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역에서 움직이는 이제 활동가의 영역은 그러니까 자원봉사 그룹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책임지고 운영할 이제 그 담당자와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보조자와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서의 이제 인건비의 구조에서는 지금 이제 지금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시가 이 마을 활동가들의 인건비를 계속 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행정의 이 예산이라는 거는 있을 때는 집행이 되지만 없으면은 집행이 안 되고, 그리고 계속 집행을 해주지 않는다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아니면은 이러한 이제 단절성들에 있어가지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영역에서는 자원순환 가게로 오는 이 재활용품의 양을 계속 이제 많이 늘려서요. 이 수거업체가 처음에 원했던 게 그거잖아요. 깨끗한 재활용품들이 수거업체로 왔을 때 자기들 안에서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이 인건비를 주민들한테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원래 취지였거든요. 그 원래 취지에 맞게 재활용품들을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이제 그 보상가는 이제 실제로 이 재활용품들이 거래되는 그 거래가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마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분들의 이제 최소 이제 이런 이제 비용으로 줄 수 있게끔 그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를 이제 최고의 지금 이제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양이 확보된다고 하고 하면 그러한 구조가 나올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현장에도 당연히 많이 가 계셨죠? 예. 사실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시민들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재활용품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순환가게 찾아보니까 보상가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하다 보면 솔직히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귀찮아서 뭐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고, 하다 보면 대충 해서 가져갈 수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떠신가요? 일단은요, 그렇게 대충 해서 오시면 저희가 안 받아요. 대충 해서 가지고 오시면 있잖아요.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돌려보내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깨끗하게 해서 가지고 오실 거면은 깨끗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에 사시면은 분리 배출장에 그냥 내시던가, 아니면 집 앞에 내시던가, 아니면 뭐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던가,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거지 우리가 강요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자원순환 가게까지 오신 분들은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그러니까 돌려보내잖아요. 이 정도의 진로는 저희가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하면은 거의 90%가요.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가지고 오세요.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강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이미 의식 수준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것들을 하면서 사실 조금 고민했던 지점 아니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떡하지를 고민했던 지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얘가 동네에 있는 고물상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오면 무게재서 돈 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든 생각이 이게 우리가 이거를 열어가지고 무게재서 돈 들이면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 그 다음에 이렇게 캔 주워서 오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결국은 우리도 고물상 같은 인상을 주면 어떡하지? 나는 이제, 왜냐면 그때는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는 저도 있잖아요. 시민들이 정말로 집에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정말 여기에 따라올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사실은 됐거든요. 의심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있지만 어쨌든 시도를 한 거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초창기에는 있잖아요. 그런 어르신들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한테, 여기 박스 테이프 다 뜯어서 오셔야 돼요. 이거 안 오시면 저희 안 받아요. 그랬더니 막 어르신들이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까탈 써서 우리가 뭐 오겠어?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그거 안 하셔도 되는 대로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이제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부 어르신들은 정말 뜯어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있고요. 그런 어르신들 건 받고, 근데 이제 귀찮아서 그거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고물상으로 가셨고, 이걸 진행하면서 되게 좀 계속 놀라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 가게를 이제 어쨌든 기획을 하면서 과연 우리의 주 타겟층은 어디가 될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뭐 잘 되면 50대, 60대가 주요 타겟이 되지 않겠어? 왜냐하면은 그 이제 50대, 60대들은 이제 집에서 이미 훈련되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은 바가 되게 많아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자기 마음의 부담을 좀 이렇게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지 않겠어? 뭐 이런 사실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딱 오픈을 했더니 있잖아요. 완전히 판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세대층들이 와요. 20대 부부들도 오고요. 20대 신혼부부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이유는 그러니까 이 SNS에서 지금 플라스틱과 이 재활용품들이 굉장히 문제여서 이렇게 갈 곳이 없다라는 것들을 어쨌든 너무나 많이 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집 앞에 배출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이미 미디어 속에서 있잖아요. 이 뉴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너무 많이 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있잖아요. 만일에 내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배출할 곳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해야지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오세요. 그래서 20대의 젊은 부부들, 그 다음에 30대의 부부들이 꼬맹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안쪽에 이렇게 분리배출대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자원순환 활동가들이 와서 무게도 이렇게 무게 재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저희 거기는 플라스틱을 종류대로 배출을 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해서 쑥 붓는 게 아니라 페트, PE, PP, PS, 그 다음에 아더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분류를 하고, 비닐, 그 다음에 뭐 유리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갈색 병, 초록색 병, 뭐 파란색 병, 뭐 투명 이런 식으로 쫙 분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원순환 활동가가 하지 못하게 해요. 저희는 너무 많은 친절을 시민들에게 베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친절이 있잖아요. 오히려 민원의 갑질을 만들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친절이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활동가들의 역할들은 그것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깨끗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까지 깨끗하게 해와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리배출장에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 중에서 생각보다 이 플라스틱 종류를 이렇게 잘 모르세요. 근데 이제 여기 오면은 막 이렇게 6개가 딱 있거든요, 칸이. 그러면 이제 봐야 돼.
그러면 이제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제 저희 활동가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이 분리배출 재활용 표시 있죠. 재활용 표시를 보게끔 하는 것을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제 한 번도 그거를 막 이렇게 분류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민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해야 여기에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이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제품의 재활용 표시를 보십시오예요. 왜냐면 거기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훈련을 이제 저희 활동가들이 시켜요. 가지고 오면은 이제 처음에 오시면 그러거든요. 이건 어떻게 버려요? 이건 어디다 넣어요? 이건 어디다 넣어요? 이거를 엄청 묻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이 표시가 또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 저희 돋보기도 있어요. 그럼 돋보기에 딱 대드리고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는 뭐 몸통은 어디, 몸통 뭐 이렇게 리드는 어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있으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넣으세요라고 이제 한두 번 교육을 시켜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유치원 애들도 해요. 저희 자원순환 가게를 오는 애들은요 플라스틱 저보다 더 구별을 이제 잘해요. 그러면 이거는 PS, 이건 PP야. 그러면서 이건 팩트잖아. 이러면서 있잖아요. 애들이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30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40대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오냐면요. 아버님까지 같이 오세요. 왜냐하면 40대의 주요 이제 층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남편들이 재활용을 하잖아요.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버님을 재활용을 실천을 시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데리고 오는데 어머니가 이제 같이 오면서 이제 애들까지 쭉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40대는 한 4명 가족이 이렇게 한 번에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그 코로나 2.5단계에서는 15분에 한 세대씩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들어오면 우리 기존의 활동가들이 있기 때문에 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4인씩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40대도 주요한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50대들은 보통 이제 그냥 이렇게 주부만 오시는, 그러니까 어머님들만 오시는 경우들 많고, 그 다음에 60대는 할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부부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제 그 남성 어르신들이 그러시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어떡할 거야? 환경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이러면서 막 이제 잔소리를 하시면서 두 분들이 막 이것들을 하는데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매번 오세요. 매번 오셔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또 막 해. 네, 그런 이제 경험들, 그리고 또 이제 뭐 마을 안에서 저희가 마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오셔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올 초에 얼마 전에 저희 되게 뿌듯했었는데 이제 저희 그 자원순환 가게 위쪽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집도 이제 매주 화요일 오후에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40만 원 정도 돈을 모았어요. 그 친구들이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구를 살리는 지역의 환경단체한테,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돈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복지단에온 뭐 아이들이나 뭐 이런데 이렇게 후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제 걔네들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지구를 살리는 환경단체한테 지역의 환경단체한테 기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집들도 참여를 하시고 또 그 노인정 뭐라 그러죠 그거를 노인정이 아니고 어르신들 계신데 경로당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마을에 보면은 이제 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으로 해서 나가지만 작은 빌라들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이걸 관리하는 주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빌라에 이제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에 이제 나오는 재활용품들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저희 쪽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한 달에 거기도 꽤 많이 가져요. 한 달에 한 20만 원 넘게 가져가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끼리 상의를 해서 경로당 운영비로 쓰시기 위해서 또 열심히 마을에서 이런 것들을 수집해가지고 저희 쪽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돈이 들어가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 운영비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형태의 것들이 마을 안에서 계속 이제 돌고 돌면서 이제 서로가 굉장히 관리를 잘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을 자체도 깨끗해지는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한 두세 가지의 품목을 받아요. 거의 모든 재활용품들을 다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예전에는 그냥 페트병이 이렇게 딱바닥에 있어도 그냥 쓰레기가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요즘은 있잖아요. 페트병이 보이면은 저거를 저렇게 놔두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챙겨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을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그러한 이제 마음들이 계속 이제 모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들이 정말로 한 3년 이상만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굉장히 잘 안착될 수 있는 모델로서 저희가 좀 이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지자체의 그 부서에서 이제 여기를 견학을 왔었어요. 저희 자원순환 가게를. 왜냐하면 정말 이상적인 모델이거든요. 제가 봐도 저희가 만들었지만 이건 좀 놀랍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움직이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는 아마도, 그러니까, 행정 시스템이 잘 만들어졌다기, 잘 만들어져 있는 것도, 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환경의 위기감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런,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실천들이 아닐까? 그 움직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올해 정도까지 이것들을 탄탄하게 좀 잘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이제 행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확대해 가시면 됩니다라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매뉴얼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이야기를 너무 잘 해주셔서 당장 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공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정말로 뼈저리게 하면서. 네. 혹시 우리 선생님 빠진 질문이 있어요? 아니, 빠진 것보다 뉴스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재활용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는 또 상당히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재활용률이 우리나라가 왜 높을까 해서 이제 또 그것도 견해가 갈리던데, 이 군사 독재하에 살아가지고 그런 거에 이제 동원되는 이런 거를 잘한다 시키는 거를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 촛불 들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그런 공동체에 대한 이런 게 높다. 그런데 직접 많이 시민들 보고 아까 말씀하신 데서도 언뜻 나오긴 했는데,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관에서 보기에도 그 힘이 뭘까? 몇 명 안 되는 시민단체들에 하고 오히려 잘 소통이 되고 싶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 그러니까는 NGO들의 가장 큰 강점은 있잖아요.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같이 시민들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있잖아요. 그 활동가들의 강한 그 자기 동력이 시민들한테도 보여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시민들이 그런 때도 있죠. 제가 얼마나 절실했으면 저렇게까지 하겠어. 저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런 마음에서 이제 처음에는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친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처음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애를 쓰는데 뭔가가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도와주시다가 계속 이제 한 번도 없다가 두 번도 없다가 세 번 도와보면 아, 이게 그래? 라는 이제 그 마음들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그분들이 딱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있잖아요. 걷잡을 수 없이 그냥 확 나가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있잖아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행정이 그걸 못 움직이는 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머리만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민들을 직접 겪어서 저기 해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 아까 뭐 그런 획일적이고 이런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동원되고 이런 걸 잘한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다. 저는 그거는 동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있잖아요. 잠재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국민들하고는 다른 있잖아요. 그 내적으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서로 이렇게 뭐라 공감대? 우리 이렇게 살았잖아라는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라는 있잖아요. 그 마음들은 되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면 이게 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면 이것이 덕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라는 있잖아요. 그 공감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정의고 선이고 덕이라는 있잖아요.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한번 딱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게 갑자기 폭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끌어내는 있잖아요. 그 동력. 그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이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그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있잖아요. 그 임계치까지 가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임계치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는 그냥 이렇게 팍 폭발하듯이 나타나는 그 힘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포텐셜이라고 잠재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임계치를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는 있잖아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왜 이렇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 어떤 영역에서 그 임계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시민사회 NGO들의 좀 역할들이 아닐까. 그만큼 그 임계치를 채울 때까지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그것들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우리의 이 영역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을 때 폭발을 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실천할 것까지 주셨어요.